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여드름하고도 비슷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토피하고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실제 발생되는 기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좀 듣고 나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한 20대에서 50대에 상당히 많이 호발하고 환자분들이 붉은 증상 이런 것 때문에 얼굴에서 많이 난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특히 두피에 많이 호발되기 때문에 간지러움 때문에 많이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럼 이 지루성 피부염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드리면 피부에 사는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긴 이제 피부 질환, 특히 이제 습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라세치아라는 곰팡이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곰팡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곳에 살고요. 그리고 피지와 각질을 먹고 삽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여드름균은 이제 박테리아고 이것은 각질을 먹고 사는데 피지를 먹고 살지는 않죠. 특히 두피나 이제 모발이나 얼굴이나 상체 위주로 많이 살게 되는데 피지 분비가 많이 사는 곳에 삽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각질이 많은 상황이 생겨야 되겠죠. 이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저번 그 여드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물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항상 적게 마시거나 건조한 봄, 겨울에 좀 더 많이 심해지기도 하죠. 또는 안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림프 오염이 되겠는데요. 호흡기에서는 이제 비염, 그래서 콧물이 나고 소화기에서는 장염으로 해서 설사가 한 번씩 나고 비뇨생식기에서는 이제 자궁 쪽으로 해가지고 냉이 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어 기준으로 계속 물이 새 나가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각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 좀 더 곰팡이 살기 쉽다. 두 번째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곳에 살게 되는데요. 이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치상으로는 위쪽, 그러니까 이제 상체, 그리고 목 뒤쪽과 두피, 그리고 얼굴, 가슴 앞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더 많아지는 상황, 예를 들면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가공육 그리고 가공 탄수화물들을 먹게 되면 이제 몸에서 지방이 좀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이 많이 생성되면 그게 피지 원료가 되기 때문에 피지를 좀 더 생성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치즈 같은 이런 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지루성 피부염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 고온 다습에서 고온한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제 열이 많은 곳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 몸 중에 열이 많은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상체에 열이 많은 곳에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상체에 열이 많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매운 음식에 있는 성분이 갑상선을 자극을 해서 심장에서 밑으로보다는 위로 피가 많이 가도록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에 두피에 피가 좀 더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화를 분출을 못해서 많이 참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갑상선을 좀 자극이 되고 갑상선을 항진을 시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상체에 열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습한 곳이죠. 이제 다습한 상황은 특히 털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피 이런 곳은 이제 숲과 같은 곳이라서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털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서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가장 많이 호발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두피에 털이 많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고 습하다 보니까 고온 다습한 곳이라서 가장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머리에 열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기능을 이 대부분 눈, 코, 입, 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은 머리 쪽에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인식과 생각하는 기억 심리가 많고 몸을 별로 쓰지 않으면은 들어오는 것은 얼굴 쪽에 이제 기관으로 감각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머리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 쪽에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인식과
기억,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앉아서 게임만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 그래서 계속 보고 뭔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얼굴과 두피로 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두피에 열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거북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개가 이렇게 빠지게 되겠고, 그러면 가슴 부위에 있는 대흉근이나 소흉근이 쓸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쪽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깨도 이제 우리가 앉아서 축 처져 있다. 그러면은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 그리고 목 근육을 잘 쓸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피가 공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 피가 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눈, 귀, 머리는 많이 쓰는데 이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중간에 피가 안 가가지고 머리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는 현상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경동맥이 훨씬 더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유가 앉아서 고개를 빼고 가슴 근육이 이제 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눈과 귀 쪽에 감각기관을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은 피가 많이 가되 여기는 피가 안 가고, 그렇다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유일하게 쓰는 곳이 얼굴과 머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피가 많이 가게 된다. 그래서 두피에 열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런 지루성 두피염이 두피에 열이 많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신데, 여기에 뭐 차갑게 냉각을 하는 여러 가지 요법으로 이제 치료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때문에 생긴 거라서 감각기관과 머리를 쓰지 않아야지 그만큼 두피에 열이 내려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또 식사 생활이 불규칙하시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늦게 주무시는 이런 불규칙한 수면 생활 습관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지루성이 생겼을 때 다시 낫게 하는 과정을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그도 늦게 잔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고, 먹는 식사 습관이 대부분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뭐 햄버거나 콜라, 치즈, 치킨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먹고 가만히 앉아 있고 사무직이나 게임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장 호발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수분이 적은 상황, 물을 적게 마시거나 가공육이나 가공 탄수화물로 인해서 림프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 많고, 그리고 먹은 음식의 단 음식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피지 원료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또 고온다습한 상황이죠. 그래서 상체에 열이 많고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곳, 특히 두피가 되기 때문에 두피에 가장 많이 호발을 하게 된다. 근데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안 쓰고 머리와 그 감각기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두피에 더 열이 많아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곳을 만들었다. 그래서 증상은 가렵고 그리고 붉고 한 번씩 진물이 나는 이런 습진 같은 증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아셨으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바라보는 사무직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아니면 TV를 보는 그런 상황, 아니면 식사를 끼니들 잘 거르고 또 제때 먹지 않고 또 늦게 자는 이런 모든 상황이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피염을 만들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 세 끼를 그 가공육, 가공 탄수화물 먹지 않고 야채 위주로 많이 드셔야지 일단은 피지 원료를 만들지를 않게 되겠죠. 그리고 상체에 열이 많이 가는 상황을 피하셔야 됩니다. 상체에 열이 가는 상황은 고개를 빼고 가슴을 약하게 해서 팔을 놓는 이런 의자에 계속 앉아 있는 상황이 상체에 열을 많이 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피에 열이 많다. 이걸 그럼 어떻게 내리냐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인식 심리. 이제 들어올 때 쓰는 인식 심리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기억 심리를 줄여야 됩니다. 이전에 얘기 드린 명상이 인식 심리와 기억 심리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얼굴로 피가 간 것이라서, 눈을 감음으로써 그리고 코에만 이제 호흡을 집중함으로써 보는 것을 이제 차단하고 코에만 집중함으로써 생각하는 걸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인식 심리와 기억 심리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식 심리가 강한 사람,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든지 예민한 이런 분들이
지루성 두피염이 좀 더 호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거나 좀 짜증이 많으신 분들은 명상으로 인식 심리를 좀 낮추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표현 심리를 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현 심리를 쓴다는 것은 이제 팔과 다리를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나 뛰는 운동. 그래서 두피에 있는 열을 아래로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상체에 지루성이 있는 분들은 하체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되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만 있다 이런 분들은 상체 운동을 하셔서 가슴 근육을 키우고 목 근육을 키우고 등 근육을 키우게 되면 이 두피에 있는 열들이 상체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체로 내리면 혈액순환이 좀 더 잘 되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이 상황이 결국 지루성 두피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굳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지 않고도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 스테로이드를 바른다는 거는 안에 스테로이드가 없다. 결국 부신이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부신이 건강을 잘 지키셔서 지루성 두피염을 해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